뭐 다른 사설은 차차 이제 조금씩 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7주 강의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컨셉이랄까요? 요걸 미리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명상 왜 선자를 붙였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불교 고유의 대승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이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굳이 또 한문으로 선자 참선선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 그냥 선명상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붙였느냐, 뭐 착할 선자도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다 깨닫고 나면 착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비친다, 태양이라는 그런 이제 선의 그 선자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자를 붙였고요. 명상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메디테이션이 주로 그 근저에는 아마 그 남방 불교 중에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윗바사나라든가 뭐 사마타라든가 이런 이제 일종의 지관이죠. 지관. 그런데 이 지관 그러니까 이제 관한다는 얘기죠. 똑바로 본다는 얘기예요. 관한다는 얘기고 또 그 그친다는 얘기인데, 요것이 이제 이 바사나 사마타 이런 불교과 남방 불교 쪽의 사상이 이제 미국이나 서양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게 이제 각색되어진 면이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하도 이제 서양 문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다시 이제 역수입을 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선명상을 통해서 이제 조금 바로 잡아 나갈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선명상을 잘 알고 나면 정말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마음을 스스로 편안케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런 힘이 생긴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잊지 마시고 자세히 그 정확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명상을 조금 알면 이제 이 괴로움, 고통, 이래 고에서 좀 벗어날 훨씬 쉽게 벗어날 수가 있고, 저는 장담하건대 이 선명상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그냥 그저 그런 삶이 될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선명상을 이제 끝까지 잘하면 부처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 보면 아마 인생이 헛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건방진 말일 수 있습니다. 건방진 말인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 해보면 금방 쉽게 자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소위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식 체계, 내가 생각하는 일종의 고집스러운 나만의 생각, 나만의 어떤 그런 패턴, 인생, 그런 것이 이게 너무 굳어져 있으면 그걸 이제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이라 그러죠. 이게 너무 굳어져 있어 버리면 이거 절대 잘 못 고쳐요. 죽을 때까지도 못 고치고, 그리고 허무하게 죽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일단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견을 가지고 정확한 불교, 정확한 불법을 잘 아시는 분은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제 이를테면 내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다, 걱정도 많이 된다, 근심도 많이 된다, 또는 뭐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고쳐야 돼요. 자기 고정관념, 자기 업식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예. 윤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되면 아마 선명상을 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선명상의 핵심은 공통적으로 어떤 선명상을 하든 어떤 명상을 하든 어떤 참선을 하든 공통적인 것은 고를 없애는 거죠. 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감정을 좀 나의 감정을 내 스스로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의 감정 상태 또는 감정의 원래 감정이라 무엇인가 그 원인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상태 이 고락사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유식에서 이제 고락사 삼수작용이라 그러는데 일단은 괴로운 것 즐거운 것 이 감정 상태 이거 해결 못하면요 이거 해결 못하면 힘들어져 굉장히 괴로운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결국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결국 소위 뭐 자업자득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내 스스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해결을 해 주는데 부처님을 모르면 부처님도 해결해 주질 못해요. 예. 자, 그래서 요 업식을 바꾸는 것 그리고 절대 세상이 나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맞춰서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서 긍정하고 거기에서 편안을 찾고 거기에서 괴로움을 없애야지 세상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이다. 이미 다 해주고 있는데 뭐 해주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잖아요 우리가 뭐 햇빛도 제공해주고 공기도 제공해주고 내가 뭐 지금 뭐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내가 지금 있는 공간도 제공해주고 다 완벽하게 제공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인식을 못하고 세상이 나를 안 맞춰준다. 예, 그게 이제 아마 인간관계에서 그게 가장 많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차차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차차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달라요. 예,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다른데 각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즐겁고 괴로운 이 고락에 대한 이 업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건 인간뿐만 아니라 뭐 삼선도든 사막도든 육도 중생들이 모든 중생들이 그 업은 같습니다. 모습과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다만 업의 차이가 있죠. 업에 까르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업이 없잖아요. 제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락이 생사나고 없어지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제로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완전한 평안함. 예.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 피안이라고도 하고 니르바나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완벽하고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평안함이다. 예. 이제 요게 이제 부처의 상태고요. 거기에서 이제 고락의 상태가 상대적이잖아요. 고락의 상태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일단 물론 이제 안다는 것만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뚱이라는 업식이 있고 이게 이제 과거에 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굴러왔던 그 행적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누적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유식적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소리 뭐 업장식, 아레아식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마 저기 서양에 있어서의 뭐 프로이트라든가 뭐 칼 융이라든가 뭐 이런 칸트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철학 속에서도 불교와 유사한 그런 철학성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무의식이라든가 잠재의식이라든가 뭐 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양 철학적으로 논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것이 분명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논사들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있고 현재에 의해서 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모여서 그게 다시 작용을 하고 그 작용으로서 현상이 생기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상 속에서 내가 감정을 나의 업장인 나의 감정을 얹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차차 이제 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우리 옛날 어릴 때는 뭐 먹는 거, 뭐,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부자 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얘기도 했고 했는데 아마 혹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다 해봤겠죠? 뭐예요? 건강? 마음? 뭐 그런 거 말고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돈? 뭐 이런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산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일단은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괴롭지 않아야 된다. 괴롭지 않아야 된다. 이게 소위 이제 이고 등락이라 그러죠. 이제 괴로운 것이 우선 이제 괴로우면 내가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힘들죠. 괴로운 것은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로 다가오죠. 그런 괴로운 것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괴로운 것을 채워주는 조건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즐거우려고 그래요. 행복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기쁘려고 그러고 미치도록 좋으려고 해요. 그게 이제 모든 중생, 모든 인간들의 저간의 바탕, 심리적 바탕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눈 한 번 깜짝지는 것부터 수만 번 쉬는 것부터 모든 행위, 모든 나의 움직임, 먹고 자는 것은 물론이고 일체의 모든 것은 뭐예요? 일단 내가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즐거우려고 하는 거예요. 동의 안 하는가요? 네. 그래서 모든 행위는 내가 원하는 거죠. 뭘 원해? 괴롭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돈을 벌려고 하고 뭐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잘 키우고 그리고 건강하려고 하고 모든 일체 행위는 내가 불편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더 즐거우려고 하고 더 기쁘려고 하고 더 행복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예를 갖는 것도 그렇고 권력을 갖는 것도 그렇고 뭐 그야말로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내가 괴롭지 않고 즐거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고 등락하는 것이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공짜가 하나도 없죠. 예? 공짜 맛본 사람들 뭐 좀 있기는 하지만 그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예. 공짜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즐거움은 즐거움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행복은 행복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 요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인정하죠? 예. 이것 예를 들어 행복 하면 반드시 불행이 생긴다. 불행 없는 행복은 뭐 굳이 행복이라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괴로움을 극복하면 즐거움이 온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 한다. 나중에 이제 좋아지니까. 예.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기쁨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슬픔이 생기겠죠. 예.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반드시 생기겠죠. 예. 자, 문제는 요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은 제로예요. 이게 업이 뭐 생기고 자시고 하질 않아요. 요게 이제 중도, 소위 중도라고 그러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제 중생은 요만큼 행복이 생기면 요만큼 불행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 즐거움이 생기면 이만큼 괴로움이 이미 생겼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둘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 예.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와 똑같다. 이게 손하고 보면 그냥 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분별 없이 보라는 말을 그냥 손은 손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굳이 여기에 이제 손등하고 이렇게 봐버리면 손바닥이 생겨버리죠. 예. 앞 하면 뒤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앞뒤 없이 분별, 그걸 분별이라 그러는데 그 분별심 없이 딱 보면 동전하고 보면 그냥 동전일 뿐인데 동전의 앞 하면 동전의 뒷면이 바로 생긴다. 자, 우리가 산다? 그냥 살면 되는데 산다? 하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태어났다? 그럼 죽어야 돼. 생겼다? 그럼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는 되는데 별로 마음에는 안 들죠? 예.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해야 요 고락의 상대적인 요 감정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요걸 해결하려면 그야말로 선명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앞으로 이제 선명상의 그 칠면목에 대해서는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선명상 하지 않으면 이 현상에 끄달려 살 수밖에 없어요. 예. 현상에 끄달려 산다는 것은 현상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육군으로 보고 듣고 하는 육경의 세계, 이 내가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 상대적인 펼쳐지는 이 세계가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비할 것도 아니에요. 예. 거기에 차별을 둘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분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고 나쁜, 즐겁고 괴로운 나의 감정을 이 현상에다가 얹어버린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인연 연기로 돌아가는 이 세계, 이 대상 세계에 내 감정을 얹어버린다고. 이건 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예. 자, 그러나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벌써 슬슬 자는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예. 그거는 뭐 그 다 자득이라.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 내가 그런다고 뭐 기분 나쁘냐 그러질 않아요. 기분 나쁜 거는 내 몫이니까. 예. 자, 요 관계에 대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너무 재미있고요. 예. 그리고 세상을 보는 이제 관점이 이제 달라져요. 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게 저는 이래봬도 특별히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근데 있기는 이제 있기는 있는데 한 5초 만에 일단 해결을 해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뭐랄까요, 집착과 그게 모든 이제 걱정 근심이 그 집착에서 나오거든요.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집착한 즉시 한 5초 안에 참여합니다. 진참회.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는 뭐 재무자성 종심기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을 능수능란하게 해야 큰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점이 이제 선명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왕 5초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어떤 교수가 그러던데 지금 미국에서는 5초, 6초 명상이라고 그게 굉장히 유행한대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명상은 일단 첫 번째 우선 멈춤이다. 예, 우선 멈춤이다. 이제 나의 감정을 우선 멈추는 거예요. 예, 그로부터 이제 나의 감정 조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벌써 나의 그 속셈을 미국에서 알고 CIA에서 알았는가 어쨌는가 아무튼 그 벌써 유행한대요. 예. 그 심리적으로 사람들이요. 딱 그 예를 들어 화가 나잖아요. 화나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욱 하고 화를 내는 그 시간이 0.2초랍니다. 0.2초 안에 내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예. 내 감정이 0.2초 안에 요동을 치는데 그걸 행동화하기까지의 시간이 상대방이 이제 나한테 욕을 했어. 근데 욕을 딱 듣는 순간 0.2초 내에 기분이 나빠져 버려요. 화가 나. 그런데 이 화가 난 상태에서 내가 액션을 취하는 시간이 5초 이내라는 거예요. 6초 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먹이 날아가든지 같이 욕을 하든지 그런 이제 맞장구가 일어난다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내가 후폭풍을 까지 덮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딱 났다. 그러면 적어도 5초 내지 6초 동안은 우선 멈춤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금방 화나는 강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예. 그 반응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2차, 3차 자해가 사라진다. 그 자해죠. 예. 스스로 그렇게 이제 그 고를 일으키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 그런 자해가 사라진다. 그래서 제가 우선 오늘 첫 번째 선명상의 팁은 우선 멈춤이다. 우선 멈춤은 적어도 5초 에서 6초는 우선 멈춤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감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고락의 감정을 소위 이제 불교적 용어로 치면 현상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정 또한 인과예요. 인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이 원인에 의한 결과, 이게 인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고락 분별 인과 이렇게 칭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고락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량 불변의 법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양과 괴로움의 질량은 같다. 예? 상대적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가 뜨면 어떻게 돼? 반드시 지잖아요. 예. 이거는 피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잖아요. 피할 수 없죠. 젊으면 반드시 늙어야 되고 건강하면 반드시 병이 생긴다. 다 인정하죠. 예.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건 이제 소위 생로병사라고 하고 또는 현상적으로 보면 성주개공 그렇게 표현하는데 일단은 그러한 과정들은 너무너무 명백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거는 현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나의 감정 또한 그걸 피할 길은 없잖아요. 예.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즐거움이 생기면 계속 죽을 때까지 즐거운 사람이 있나? 안 되잖아요. 예. 즐거움의 강도에 따라서 뭐 시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즐거웠는데 즐거움의 시간이 다 되면 그때는 허무해져 버려요. 즐거운 만큼 허탈해지고 허무해지잖아요. 요거는 일종의 즉시 인과야. 예, 인과도 시간과 공간의 이제 시공에 따라서 인과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아마 서양 철학이나 서양 물리학에서 예를 들어 제가 맛보기로 오늘 그 얘기 해드릴까. 양자역학 아시죠? 들어봤어요? 이제 상대성 원리의 시대를 지나서 앞으로는 양자물리, 양자역학 시대, 양자 컴퓨터가 생길 겁니다. 지금 뭐 이미 생겼죠. 예. 이게 이제 불교 우리 부처님 말씀하신 불교 이론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상대성 원리도 물론 그랬지만 양자물리와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양자역학은 일종의 너무 어렵게 들어가는데 맛보기만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세상의 현상은 엄청나게 모습들이 많고 모양들이 많죠. 물체들이 많고 지금 뭐 여기만 해도 뭐 각양각색의 그 물리적 그 물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원자나 밀입자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러한 물리적인 물질, 이것의 구성체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모양이 되고 저렇게 모여서 저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게 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걸 이제 지수화풍 4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현대적인 말로는 그게 이제 물질 중에서도 가장 그 더 작아질 수 없는 물질, 그 원자 핵 또는 뭐
거기에 이제 파동을 일으키는 전자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세계는 이제 원자의 시대를 넘어서 파동의 시대라고 그래요. 파동의 세계, 파동의 현상.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우리의 정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락의 괴로움과 즐거움의 그 느낌, 감각 또는 영혼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무 어렵나요? 나도 어려워. 근데 어쨌든 그 모든 물체든 물리적인 것이든 물질이든 원자든 그게 이렇게 모였든 저렇게 모였든 이런 물체든 저런 물체든 사실은 별 상관없어. 그래봤자 생로병사 다 하고 성주개공하고 지금도 고정된 물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원자도 마찬가지고 원자는 전자에 의해서 막 돌아다니고 그게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긴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제 소위 불교 이론 연기론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인연연기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연기적으로 인연화되어서 이런 물체 저런 물체로 생긴 것인데 이조차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이 여러분들의 물체조차도 결국은 내가 만든 것이다. 요게 이제 귀결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소위 일체유심조 또는 만법유식 그러는데 그리고 결국은 다 사라져요. 또 그나마 예. 있는 것 같은데 또 사라져 또 예.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부처님께서는 결론을 공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심리, 정신 그리고 감정 이런 비물질적인 면에서는 그거를 중도라고 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깨달음 바로 그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제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그래봤자 다 생로병사하고 공일지인데 거기에 뭘 얻겠다고 거기에 내가 자꾸 집착을 하느냐. 집착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고집, 괴로움의 집합이에요. 그게. 그러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기는데 그거를 고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상반된 감정들이 계속 서로를 의지하면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금방 좋았다가 저것을 보면 또 금방 싫었다가 이것을 이렇게 행복한 생각을 했다가 또 그게 안 된 저렇게 불행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반복 작용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몸이라는 물리적인 나라고 착각하는 이 몸뚱이 조차도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즐겁고 괴로운 그 과거 행적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돼서 쉽게 말하면 귀신이 돼서도 그 고락 현상은 계속 돌아간다. 예. 약간 이해가 가나요? 모르나? 아니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충분히 이해는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그 고락은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이게 행복이고 저게 불행이고 이게 기쁨이고 슬픔이고 하는 것은 누가? 내가. 예.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예요. 결국은 나로 귀결이 된다. 근데 사실은 나라는 것조차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예. 무아일 수밖에 없는데 그 나라는 것조차도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요게 이제 완벽하게 박살내는 게 바로 참선 중에서도 가나선이다.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문제는 나고 나의 실체는 보니까 고락이라고 하는 계속적인 윤회 반복하는 나의 감정.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을 두고도 그 고락이라고 하는 업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싫게 보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즐겁고 괴로운 고락의 감정의 업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시간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네? 반응이 시원찮네 참. 줄탁동시라는 말 들어봤어요? 오, 모르면서 그냥 내내 하는 거 아니야? 뭐예요? 어쩐다고? 빤다는 줄, 그리고 두드린다, 깬다는 탁이에요. 우리 탁탁탁탁 하잖아요. 예. 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줄탁동시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 속에 있는 애기가 알 밖으로 나오려고 자꾸 빠는 거예요. 예. 근데 밖에 있는 어미는 그 지 새끼를 밖으로 꺼내려고 깨는 거예요. 탁탁탁탁.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 안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금방 내가 말씀드린 내가 보는 이 현상세계,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뭐 부딪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죠. 이 현상. 이 현상 세계가 아까 서로 막 상이상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소위 원자가 계속 이제 이렇게 모였다 저렇게 모였다가 이제 유유상종이라고도 하죠.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물리적 물체, 모양, 모습들, 그런 물체들, 요걸 이제 현상이라 그러는데 요 움직임, 요게 움직임. 이를테면 이제 뭐 구름에서 이제 비가 떨어지잖아요. 물이 떨어져서 그게 이제 초목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초목에서 다시 물을 머금었다가 다시 뿜어내서 그게 뭐가 되냐면 시냇물이 되고 또 강물이 되고 그게 이제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바닷물이 다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요게 이제 물리적인 그 서로 연결되는 연계 현상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5만 가지 그 물질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막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여져요. 그게 바로 연계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연계의 현상이 보면 어떻게 이것이 우주적으로도 서로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먼지 하나에서부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이게 허공에 연결이 안 된 거 같죠? 아니 지금 뭐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뭐 전파 전화를 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허공이 이래도 그 전파를 통해서 전자적 움직임을 통해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된 것은 세상에 우주 삼남, 그래서 삼라만상이라 그러잖아요. 3배, 3배 있잖아요. 막 서로 엉켜 짜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체 만상으로 벌려져 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잖아요. 그게 우주 전체가 삼라만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천태종 쪽에서 이제 소위 그 우리
여러분 법성계 안에 그 왜 일미진종 함시방이라고도 있잖아요. 일중일체 다중일 뭐 이런 얘기. 예.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먼지 하나 속에 이 우주가 모두 담겨 있고 이 우주도 결국 저 밖에서 보면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삼라만상들이 서로 엉켜 있으면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생로병사 성주개공하면서 자꾸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이 지구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고 지구 속에 있는 모든 80억 가까운 이 인구도 그렇고 모든 물질도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현상, 그걸 현상이라 그러고, 자,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 상태는 어떨까? 어떤 모양을 보고 좋아하고 어떤 모양을 보고 싫어하고 어떤 현상을 보고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어떤 현상을 보고 굉장히 심각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어. 아파요. 그죠? 죽기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날 소리인데 죄송하지만 필연성들이 있어요. 결과는 모두가 필연적이에요. 어떠한 원인들이든 그게 전부 시절 인연,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러한 결합된 그러한 상태 속에서 결과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강물을 본다. 강물은 뭐 그거는 인연 따라서 연기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강물을 맑게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 굉장히 흙탕물 굉장히 더럽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강물을 흘러가는 것과 내가 보는 고락의 감정과 이게 이제 결합되는 거죠. 결합된다기보다 이게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맛보기로 이제 말씀드렸고 요 현상을 내가 지금 살아서 보고 듣고 하는 이 육경의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걸 보고 듣고 하면서 나타나는 감정 상태 그 감정이라는 고락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것 내용 이제 일종의 업장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그 이제 12연기로 보면은 이제 무명에서부터 행식까지 요까지가 이제 소위 이제 전생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모르시겠죠? 네? 이제 뭐 앞으로 알게 될 거예요. 모르는 거는 여러분 탓이고 내 탓은 아니고. 그래서 요 현상과 나의 고락 감정업이라고 하는 요 관계만 잘 알고 이해하고 체득이 돼버리면 그 과정을 선명상으로 그걸 뚫어야 돼요. 그걸 제대로 알고 그걸 뚫어내야 이제 선명상이 10,000배, 10,000,000배 효과가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막 무턱대고 선명상 하는 것보다 이런 현상과 나의 감정 상태 이러한 그 원리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선명상을 하면 금방 부처될 수도 있어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 근데 오늘 내가 그래도 적어왔는 게 몇 개 있는데 아이고 반도 못했네. 원장 선생님께 큰 박수로